안녕하십니까. 리클리스 김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에 빠진 친구들이 지금 이 파트 부분을 안 듣고 넘어가면 뒤에 거 품질을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바쁘든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빠진 친구들은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신 후에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약간 제가 어렵게 가르칠 거예요. 오늘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하고 비교해서 사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약간 어렵게 가르칠 거예요. 지금 배우는 과정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 풀 때는 이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여기서는 유성생식과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유성생식은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요거에 비교해서 무성생식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추락법. 추락법은 나루토 보셨나요? 나루토에 보면 제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휘어물거나 거 떨어뜨리면 제체가 여러 마리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히드라도 마찬가지야. 히드라도 자손을 낳으면 이렇게 작은 흙처럼 만들어낸 다음에 물 뚝 타고 떨어뜨리면 다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효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흙처럼 있는 것을 툭 하고 떨어뜨리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추락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예시로서 쓰이지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묻진 않아요. 분열법. 반땅하면은 개체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요. 이제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일반적으로 세균 검사할 때 기준으로 대장균을 잡거든요. 이런 거야. 대장균이 이 정도 번식했으면 다른 세균들도 엄청나게 번식을 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쓸 때 많이 쓰이고요. 영양생식은요. 부모님이 식물을 키우는 분이시라면 많이 봤을 거예요. 대나무나 딸기 이런 것들 줄기를 번식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개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것들 잎을 하나 꽂아놓으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인공 영양생식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감이라던가 망고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접목해서 한 거고요. 수국 같은 경우도 줄기 꽂으면 새로운 잎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무성생식과 비교해서 보실 건 이거예요. 무성생식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자손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동식물들 간의 우수 품종 같은 경우는 개체수를 좋은 걸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이제 만약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명과학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멸종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유성생식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효율적으로 낮아요. 그렇지만 정말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즉 멸종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 파트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제 비교해서 볼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분열 과정에서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감기. 감기는 G1기, S기, G2기를 감기라고 하죠. 이때는 핵에 있는 상태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또 보실 거 보면 이때 지금 신체가 구조되어 두 개가 된다 했는데, 여기 조심체. 조심체는 중심입이라는 세포소기관이 서로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걸 조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방주사를 형성해요. 분열기. 분열기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가 전기와 말기가 잘 나와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전기는 흑막과 인이 사라지고 말기는 흑막과 인이 사라지고 이게 좀 자주 나타납니다. 전기는 염색차가 보이는 색이에요. 염색사였던 게 염색체가 응축이 됩니다. 지금 모습이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방수사가 염색체와 동물체에 부착된다고 되어 있죠? 이제 중기는 뭐냐면요. 중기는 이게 또 달라요.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핵형 분석에서 분열을 유도한 다음에 이 중기의 세포컷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응축된 형태예요. 이렇게 막 응축이 시작했다가 중기면 가장 응축도가 높아요. 그리고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정도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염색체마다 분포를 다르게 해서 흑염색을 하게 되죠. 한 개는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시작하고요. 말기에 다시 흑막을 이용해서 염색체로 풀어줍니다. 말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게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세포지 분열이 일어나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지 분열. 동물과 식물은 방향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동물세포는 밖에서 안으로 세포질이 들어가면서 세포지 분열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함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물세포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소낭을 통해서 세포벽 선분이 되는 걸 중앙에 이동시켜요. 여기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쭉 길어지면서 세포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 전기와 말기, 흑막과 인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중기에는 죽도가 배열되고, 염색체로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 배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왼쪽에는 전부 다 세세포 분열에 대한 걸 그릴 거고요. 오른쪽은 전부 다 감수 분열에 대한 걸 그릴 거예요.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감수 분열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제 1분열. 전분기 입변증 관찰됐을 때입니다. 이런 4분 염색 분체 4분 염색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기에만 관찰할 수 있어요. 행동 염색체가 서로 적합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교차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유전자의 일부가 교환되는 교차라는 것. 그래서 이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보냐, 입감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는 못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찰석보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 건데, 우리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염색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현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채를 가지고 체스부분이라고 감수분이라고 비교를 할 텐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체스부분이라고 감수분이라고 비교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적냐면, 1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쌤이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표를 3개 정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차지할 겁니다. 쌤이 중간중간 이렇게 전체 화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캡처해서 쓰시라고요.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캡처해서 쓰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쌤이 지금 표를 하나 그릴게요. 채색분이라고 감수분이라고 비교해서 쓸 거예요. 채색표 분열은 발생할 때, 성장할 때, 상처가 회복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채색표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만드는 거죠. 전자나 난자를 만드는 것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려면 복제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생식세포 분열은 복제가 한번 일어나서 분열도 한번 일어나요. 감수 분열은 복제 한번, 분열이 2번 일어납니다. 생식세포 분열은요, 모세포와 똑같은 딸을 2개 만들어요. 그래서 딸세포가 총 2개 만들어지는 분열이에요. 분열이 한 번 일어나면 딸세포가 2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감수 분열은 분열이 2번 일어나니까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요? 그쵸? 딸세포는 4개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핵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딸세포 2개 만들어주는 게 모세포는 똑같은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EN이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즉, 핵산의 변화가 없어요. 감수 분열은요, 정확하게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EN인 딸세포가 N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N인 딸세포를 2개씩 만들어요. 핵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의 세포로 직접 대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을 적고, 염색체 수를 적고, 그다음에 가로를 쓰고 DNA 양을 적죠. DNA 양은 염색 분체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EN은 46개잖아요. 자, 체세포 분열을 이렇게 적고 감수 분열을 이렇게 적을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기 때문에 EN이고 46개가 있어요. 46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DNA 양을 약간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엄마한테서 온 거 하나, 아빠한테서 온 거 하나, 이렇게 상동체가 한 쌍씩 총 23쌍, 46개가 있다는 뜻이죠. 얘가 SD를 지나면 DNA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간기의 핵의 염색사의 형태로 양이 2배로 늘어나죠. 유전자량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EN은 46인 DNA 양이 92가 되죠. 염색 분체를 가진 형태가 됩니다. 얘가 분열을 거치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얘는 46인데 모세프가 똑같은 46이다. 이때 염색 분체 분리는 염색체들이 일렬로 서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나뉩니다. 염색 분리를 설명을 드리면 E에는 46, D에는 양도 46. 모세포는 채색 분리가 똑같죠? 내가 SUV를 갖추면 DNA 양이 2배로 늘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얘는 46, 92.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분열을 2배입니다. 염수체 1분열. 그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되는 예를 들면 중기에 배열을 할 때 상동 염체가 이렇게 마주보고 배열하거든요. 뒤에 하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한다면 이렇게 따스파나 이렇게 따스파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채색판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진 따스판은 얘는 46이 아니에요. 얘는 23, 40. 상동 염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색상이 N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동 염체 하나만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검수체 2분열. 그래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검주사가 두 문체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쪼개지면은 얘는 23, 24. 정확하게 모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딸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감수체 1분열과 2분열의 차이점을 따로 표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다 적을 거예요. 감수체 1분열, 감수체 2분열. 감수체 1분열과 2분열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감수체 1분열은 상동 염체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상동 염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형 분열이라고 해요.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 분열. 감수체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예요.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항상 같죠? 그래서 같을 동떨어서 동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체 1분열은 상동 염체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EN에서 EN으로 색상이 변화가 있어요. 색상이 바뀌어요. 감수체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가 없어요. N에서 N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개념을 명확하게 해두시고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내용을 보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문점을 치는 거 있을까봐 확대를 해드려요. 자, 그럼 105페이지. 자, 1번 염색체 한쌍만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S기를 지나면 2배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염색체만 색상과 염색체 수를 표현을 해보면 EN은 2, DNA 양은 2예요. 그럼 S기를 지나면 DNA 양이 늘어나서 염색 분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EN은 2, 가로하고 4. 그러나서 이제 중기예요. 중기는 염색체들이 배열을 할 때 일렬로 배열합니다.
자, 그래서 염지체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동원체의 방주사가 달라붙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염색 분체가 쪼개지면서 모세포와 똑같은 따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에는 이. 염색체를 아빠한테 쓴 거 하나, 엄마한테 쓴 거 하나 펴보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가 쪼개지면은 만들어진 따스포도 엄마한테 쓴 거 하나, 아빠한테 쓴 거 하나 하나씩 이렇게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감수분해랑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모세포는 똑같아요. 이에는 이. S기를 거치면 DNA 양이 두 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염색 분체를 가진 모습. E에는 2, DNA 양 4. 자, 이제 감수체 1분열 중계예요.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마주보고 배열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배열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감수체 1분열 전중기 접합반 형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대1주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각각 사이드포에 하나씩 나누어서 들어가게 될 거죠. 자, 감수 제2분열 중기는요. 일렬로 염색체들이 배열돼요. 그러면 방주사가 동문체에 달라붙으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정확하게 모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따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한테 온 거 하나, 아빠한테 온 거 하나 이렇게 상대위치 각각 표현해보면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아빠한테서 온 거, 오른쪽이 엄마한테서 온 염색체로 갑시다. 그러면 왼쪽으로 아빠한테 온 거, 그러면 만들어서 따세포 두 개는 아빠한테서 온 염색체, 오른쪽은 엄마한테서 온 염색체다.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이제 유전자를 한번 표기해 볼게요. 1번 염색체에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한 쌍을 그리고 개인 유전자니까 여기가 라지에라면 같은 부위에 스몰 A가 존재를 해요. 이걸 한번 표기해보면서 파악해볼게요. 라지 A, 스몰 A. 자, S기를 거치면 기는 정확하게 두 개 들어온다고 했죠?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자, 일렬로 배열 때 위에가 라지라면 밑에는 스몰 A가 배열됩니다. 여기 염색 분체가 쪼개지면서 각각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감수분열. 감수분열 똑같이 표현해보면 라지 A, 스몰 A. 목재기를 거치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자, 계속 표시해볼게요.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래서 상동치가 분리가 됐을 때 왼쪽에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같다면 오른쪽은 스몰 A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이쪽은 라지 A만, 이쪽도 라지 A만, 이쪽은 스몰 A만, 스몰 A만 이렇게 가진 펠스프가 만들어져요. 자,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표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 스몰 A, 라지 B, 라지 D만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1, 1, 2, 0, 0, 2, 2, 2, 2 가나다가 세포 한 개당 가와 나와 다와 같은 유전자량을 갖는 세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어떤 거가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제시되는 염색체를 보시면 디귿에 요렇게 유전자가 담겨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몰 a면 라지 b, 라지 d 이렇게 하나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포를 그리면 라지 A 눈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를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스몰 A와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스몰 A에 라지 B 그러면 라지 A 밑에는 스몰 B 그러면 라지 D, 라지 D입니다. 자, SD를 지니면 염색체가 2배가 되죠? 그럼 염색 분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똑같이 표기를 해보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자, 상동 염색가 마주보고 상동 염색가 분리가 돼서 세포 디귿에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세포가 들어가고요. 리을에는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세포가 들어가요. 그럼 요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셀세포 4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각각 세포의 유전자를 스몰 a, 라지 b, 라지 d만 표기를 해볼게요. 자, 스몰 a, 라지 b, 라지 d만 유전자랑 표기를 해보면 기억세포는 스몰 a 1, 라지 b 1, 라지 d 2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1, 1, 2니까 가는 기억에 해당되겠네요. D는 자, S기를 거치면서 유전자량이 2배가 되죠. 그럼 스몰 a는 2, 라지 B 2, 라지 D는 4가 돼요. 디귿세포 스몰 A 2, 2, 라지 B 2, 라지 D 2. 그럼 2, 2, 2니까 다는 디귿. 자, 리을세포는 스몰 A 없어요. 0. 라지 B 없어요. 0. 그 다음에 라지 D는 2 있어요. 2. 0, 0이네요. 그럼 라가 리을. 자, 미음 스몰 A 1, 라지 B 1, 라지 D 1 이렇게 했죠. 그럼 비읍세포는 스몰 A 없어요. 0. 라지 B 없어요. 0. 라지 D 한 개 있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량을 보고 세포 분열 단계인 세포와 비교해서 매칭하는 문제를 단서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를 표기를 해보면 꼭 제시되는 대로 해야 돼요. 라지 A, 스몰 A. 그러면 라지 A는 스몰 B에 연관되어 있고
스몰 a는 라지 b, 밑에 라지 d, 라지 d. S기를 지나면 유전자량이 2배가 되죠? 그러면 배운 대로 좀 일렬로 표기를 해서 표기를 해보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방주사가 동원제에 달라붙여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모세포와 똑같은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자, 빈칸 채우기예요. 자, 감수 분열에서는요, 항상 나오는 게 요거, 이가 염색체. 요게 나옵니다. 이감체는 감수 제일 분열, 전준기에 관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열, 빨간색으로 할게요. 중요하니까 내신 문제에서 안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이감체가 관찰이 가능한 시기는 감수체 1분열, 전준기에 관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합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전기, 말기 항상 똑같아요. 전기의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된다. 여기 항상 문제에서는 등장을 해요. 말기에는 다시 이제 핵막으로 쌓이면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뭐 이런 내용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늘 나오는 거 빼고 더 중요한 거. 자, 전기 볼게요. 상동 염색체가 빈칸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여 염색 분체 사이에 유전자가 교환이 일어나는 이거를 교차라고 그래요. 자, 교차는 무엇이냐? 염색 분체 일부가 교환돼서 유전자가 제조되는 거예요. 107페이지 보시면 여기 교차가 있어요. 감수체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자, 염색 분체에서 유전자 일부가 교환되면서 생지세포의 유전자 조합이 더욱 다양해진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 배운 내용 중에 연관 관련해서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을 상인 연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알아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합한 형태로 지금 이런 모습처럼 유전자 일부가 교환이 됐을 때 여기 보면 키아즈마라고 하는데 이 교차가 일어나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걸 여기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만들어진 짤세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라지 A, 라지 B 또는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두 종류. 그럼 교차가 일어났다면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상반연관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자 일부가 교환되면서 지금 생지세포의 종류가 총 두 종류에서 네 종류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합이 더욱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원에서는 이런 걸 뭐라 하냐, 교차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이런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교차는 생명과학 2에서 더 깊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빈칸을 마저 채워보면 감수체 1분열은 빈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해요. 감수체 2분열은 다 과정이 똑같아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n에서 n으로 핵상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계속 지금 배웠던 거 반복을 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감수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감수 제2분열은 염색 분체가 자, 혹시 못 적은 거 있다면 캡처하시고 자, 감수 분열의 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의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감수 제2분열 중기에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돼요. 우리 저번에 배운 것 중에 뭐 예시를 좀 본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왼쪽은 아빠한테 온 거, 오른쪽은 엄마한테 온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조건 왼쪽은 아빠, 무조건 오른쪽은 엄마 이런 게 아니게 무작위로 섞여 있는 거죠. 뭐 한쪽은 뭐 이렇게 지금 뭐 파란 것이 아빠한테 온 거라면 빨간 것은 엄마한테 온 거라고 했을 때 무작위로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해요. 어떤 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상도염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는 건 2의 23승이거든요. 그러면 수정란의 종류 2의 23승이 두 개가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2의 46승입니다. 또 세 번째, 감소 분열 시 자, 1분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교차가 일어나면서 유전자 일부가 교환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극계끔 환경 변화라던가 이런 거에 적응할 자손이 생길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자, 연관 볼게요. 여기서는 독립과 연관이라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독립은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한 개 있는 거를 독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라지에가 있다면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한 개. 연관이라면 염색체 한 개에 유전자 두 개 이상 있을 때를 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지, 뭐 20배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약 25,000여 개가 있는데 이게 46개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염색체에 수백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한 생물체들은 대부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독립되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유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를 3개를 그렸는데 유전자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라지 A, 뭐 스몰 B, 뭐 스몰 E, 라지 F, 라지 G, 라지 H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같은 염색체 유전자가 있으면 연관되어 있다.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라지 A와 라지 F는 다른 염색체 있죠. 그러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지 F와 스몰 E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연관. 그러면 라지 G와 스몰 B는 다른 염색체 있죠. 그러면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은 유전자가 다르니까 다 다른 염색체예요. 밑줄 한번 그어보면은 하나의 염색체 상에 함께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들어간다. 그리고 얘네들은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지 않고 함께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예시야 진짜.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뭐 곱슬이면 스몰 B가 주근깨라고 합시다. 그러면 곱슬인 사람 항상 주근깨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래서 같이 염색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건 예시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진짜는 아니고. 자, 따라서 연관된 유전자 사이에는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빈칸, 연관군.
연관된 유전자들을 연관군이라고 하는데 얘는 생식세포에 들은 염색체의 수와 같아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식세포는 총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연관군의 수와 같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과정의 비교. 염색체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세포조기는 간기와 분열기를 거쳐요. 모세포가 자라서 다시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은 세포주기고 G1, S, G2, 그 다음에 분열기, 정중 후 말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상동 여체를 이렇게 그렸다면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S기를 거치며 유전자량이 2배가 되죠. 핵에 있는 염색사 형태로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분열기를 진입을 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모세포와 똑같은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T세포 분열은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이었다면 감수 분열은 복제 한 번에 분열이 2번이에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상종제가 존재를 했을 때 S기를 지니면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보이는 염색체 모습으로. 그러면 1분일 때는요, 상동 염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색상이 N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분열을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모세포의 절반을 가진 딸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내용이 쭉 복습을 하기 위해서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분열 정도,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감수 분열은 정소와 난소에서 일어납니다. 좀 안 배웠던 내용은 여기 보면 식물의 생장점과 형상점일 것 같아요. 식물은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식물은 생장점이 두 곳이에요. 생장이라는 게 길이 생장이거든요. 형상층은 부피 생장이에요. 길이 생장이라는 게 뿌리도 자라고 줄기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생장점은 줄기 끝과 뿌리 끝에 있어요. 이 뿌리 끝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양파를 관찰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양파를 쌤이 그렸어요. 양파를 그린 거야. 양파에 이렇게 뿌리가 자라요. 그러면 이 양파를 뿌리 끝을 잘라서 관찰을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생장점인데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세포는 조그맣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끝나면 이렇게 큰 세포들로 구성이 돼요. 여기 끝을 뿌리 골무라고 그래요. 여기 뿌리 끝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 형성층은 여러분이 봉숭아 줄기를 관찰해보자. 봉숭아 잎을 관찰해보자. 봉숭아 줄기 단면을 관찰해보자. 이런 걸로 중학교 때 배웠는데 봉숭아 잎을 다 떼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또 잎을 안 떼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증산작용 확인하는 걸 했었고 봉숭아 줄기의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단면을 봤을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험을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단면이 생겼는데 안쪽이 물관, 물이 이동하는 관, 바깥쪽은 체관이라고 그래요. 영양분이 이동하는 관. 식물의 목에는 포도당이잖아요. 그럼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물관과 체관 사이를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머지는 인맥스로 넘어갈게요. 자, 분열 과정 필기 공간.